선생님이 이번 영상을 촬영하게 된 계기는 말이죠. 이지 수학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고민인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말을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두 가지 유형의 학생이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이지 수학을 처음 이제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현재 이지 수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지 수학을 시작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면, 크게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 물론 수학이라는 과목의 특성상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이 없다고 해서 수학을 포기하거나 아주 기초적인 지식이 없다고 해서 수학을 포기하지는 마시고, 기본적인 내용들만 알더라도 시험에서 그래도 괜찮은 점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너무 두려움을 갖고 수학을 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도중에 많은 어려움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그 부딪히는 순간순간마다 수학을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결국에는 포기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일수록 여러분들이 좀 더 모질게 마음을 먹고 도전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수학을 시작한 학생들한테 너무 두려움을 갖지 말고 시작해라.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로만 공부를 하시고, 어차피 계속 반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처음에는 쉬운 것들만 위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공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많죠. 문제가 잘 풀려야 되는데 잘 풀리지도 않고, 도중에 막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계산 실수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아예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요. 어, 처음부터 이렇게 어렵게 공부를 하기보다는 좀 자기가 이해가 되고 알기 쉬운 것부터 공부를 하시고, 어려운 것은 그냥 별표 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처음에는 쉬운 것부터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는 좀 더 어려운 거 같이 공부하시고, 그 다음 또 공부할 때 좀 더 어려운 거 공부하시고, 이렇게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좀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중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계속 유튜브에 이지 수학 기초 내지 기본 강의를 계속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그 강의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아마도 뭐 크게 어려움 없이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하시라는 의미에서 선생님이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이 이지 수학을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지 수학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에 대해서 선생님이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코스 1 문과 시험 범위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코스 2 이과 시험 범위는 어떻게 되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이지 수학 강의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지 수학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지 수학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보면, 첫 번째가 우리가 교재 선택에 있어가지고 고민을 하실 텐데, 이질 수학 교재는 저기 차트식 수학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약간 생소한 교재일 수도 있지만, 현재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뭐 선배나 이런 분들한테 많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교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접하는 학생들은 선생님 얘기 잘 들어보시고 교재를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식 수학이 이렇게 백색 차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황색 차트가 있고, 그 다음에 청색 차트가 있습니다. 이 교재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지만, 아주 기본적인 지식이 없다라는 학생은 이 백색 차트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 중간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이 황색 차트를 선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중 이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 청색 차트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청색 차트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EJ 수학에 시험에 있어 가지고 좀 나름대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배들이 이 청색 차트를 가지고 대체로 공부를 많이 한다라는 거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코스 1은 당연히 문과 교재인 거 아시죠? 자, 그래서 문과 교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난이도별로 난이도가 가장 낮은 게 백색 차트, 그 다음에 황색이 중간 난이도, 그 다음에 청색 차트가 황색 차트보다 좀 더 난이도가 높은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념은 어떤 책이든지 다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문제의 구성만 조금 난이도가 다르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책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개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예제가 있고요. 여기 기본 예제가 있고 이 밑에 하단에 연습이 있습니다. 지금은 잘려서 보이지가 않지만 기본 예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밑에 하단에 연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기본 예제를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연습 정도만 공부하시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본 예제를 풀 때는 지금 선생님 여기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에 보시면 나침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침판을 봤을 때 이 나침판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죠. 이렇게 칠해져 있는 나침판의 개수가 3개까지, 즉 1개가 칠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 2개가 칠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이와 같이 3개가 칠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4개가 칠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5개가 칠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3개까지만 칠해져 있는 것만 여러분들이 푸시면 됩니다. 4개가 칠해져 있거나 5개가 칠해져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안 푸셔도 EJ 수학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나침판이 3개 정도까지만 색칠되어 있는 것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교재를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교재가 선택이 됐으면 안에 어떤 문제를 위주로 풀어야 되는지를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 1과 관련된 교재와 그 교재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코스 2는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한번 보고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 2는요. 코스 2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코스 1에 수학 1A가 있죠. 수학 1A가 있는데 그 수학 1A에다가 그 다음에 수 2B에다가 그 다음에 수 3 이렇게 세 과목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과 코스 2를 공부하는 학생은 좀 수학적인 양이 좀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좀 코스 1을 공부하는 학생보다 훨씬 많은 양의 수학 공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냐면 이 수투비와 수쓰리도 백색 차트가 있고 황색 차트가 있고 청색 차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수준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수준은 아까 코스 1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선정하시고 마찬가지 코스2를 공부하는 선배들은 대체로 수투비와 수쓰리의 청색 차트를 주로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시험에 가장 적합한 난이도의 교재지 않을까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참고하시라고요. 자, 그리고 또 안에 있는 내용 공부할 때 코스1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침판에 개수가 3개까지 칠해져 있는 것만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코스2의 교재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교재를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내용은 어떤 문제를 위주로 풀어야 되는지 선생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1의 시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1A인데요. 1A인데 수학 1A에 들어있는 시험 범위는 수화식이라는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차 함수, 그 다음에 도형과 계량. 이 도형과 계량은 여러분들이 배웠던 중3 때 배웠던 삼각비입니다. 삼각비. 그 다음에 경우의 수와 확률이고요. 그 다음에 정수의 성질이고요. 그 다음에 도형의 성질이 있습니다. 이 도형의 성질은 여러분들이 중3 때 배웠던 도형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내용에서 문제가 출제된다는 것이고요. 아마도 선생님이 동영상 강의에서 업로드 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마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코스1을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시험 범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코스2로 넘어가서 시험 범위를 한번 수는 수학 1A에 들어있는 시험 범위 전체와 됐죠? 자, 이것은 아까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고요. 이 시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여러 가지 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형과 방정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수 대수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각함수, 그 다음에 미분 적분, 그 다음에 수열, 벡터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코스2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교재는 이 수투B의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만큼 수투B에 나오는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쭉 좀 자주 출제되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이 도형과 방정식. 그래서 이 도형과 방정식에는 뭐 원의 방정식, 직선의 방식 이런 것들이 있죠. 예, 도형과 방정식 파트. 그 다음에 지수함수하고 대수는 로그 함수죠. 그래서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가 종종 출제되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는 아주 자주 출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각함수 파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꽤 신경 쓰셔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여기서 미적분은 다항함수 미적분입니다. 다항함수 미적분. 그 다음 수열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벡터 자주 출제되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도 자주 출제된 내용들이 있고 조금 덜 출제된 것들이 있는데 뭐 경중을 따지기 전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 두셔야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또 수3로 넘어가서 보면 여러분들이 뭐냐면 한국 교육과정에는 없는 복소수 평면이라고 하는 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형상의 곡선이라고 하는 단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극한, 그 다음에 미분법, 적분법 이렇게 해서 숫소리의 시험 범위가 되는데요. 복소수 평면은 새롭게 배우는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나중에 강의를 업로드 할 때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면상의 곡선은 우리나라에서 2차 곡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타원, 포물선, 쌍곡선 이러한 것들을 평면상의 곡선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극한은 수열이 극한,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 이런 것이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미분 적분법은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미분법 적분법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미분 적분법은 반드시 이재율 시험에 4번 문제로 출제된다는 거 여러분들 어, 꼭 이해하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미분법 적분법은 반드시 한 문제는 무조건 출제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공부하시고 복수수 평면도 자주 출제된 단원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부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코스2의 시험 범위를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의 강의 이제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선생님의 강의는요, 일단 기초 강의를, 자, 유튜브에다가 계속 업로드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집에서 가볍게, 이지 수학의 기초를 쌓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초적인, 어떤 기본적인 어떤 내용이 갖춰지지 않은 학생들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정리를 하나씩 하나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기초 강의가 여러분들 수학 실력을 쌓는 데 있어서 가장 밑바탕이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꼭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계획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현재 이제 조금 계속 조금씩 정리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냐면 기출 분석 개념 정리라고 해서 이 내용은 좀 유료 강의로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용들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이 기출 분석 개념 정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10년 넘게 된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개념들이 출제되었는지를 정확히 분석해서 그 개념들 위주로 선생님이 정리를 해주는 강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개념을 어떻게 실전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풀어나가면 되는 건지를 선생님이 이 강의에서 다 보여줄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는 여러분들한테 이재유 시험에서 만점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분석 정리를 해 주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꼭 나중에 선생님이 공지사항에 올리면 꼭 들어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무리로 이제 모의 실전 문제 풀이라고 해서 뭐냐면 이제 시험과 비슷한 난이도와 문제 스타일로 해서 뭐 횟수 지금 아직까지는 횟수를 정해지진 않았지만 횟수를 정해가지고 실전 문제 풀이를 유료 강의로 이렇게 올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선생님의 강의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그러시면 언제든지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튜버에 있는 댓글에 달아주시면 선생님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수학 공부, 이제 수학 공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의 강의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강의에서 다시 여러분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